7. 미자의 커다란 비밀. 조소를 봤다. 여러분, 그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로 말을 시작했다. 그 돈은 죄다 고백하겠습니다만 그 돈은 나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검사와 예심 판사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 얼굴이 길게 늘어졌다. 이것은 그들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말이었던 것이다. 어째서 당신 돈이란 말입니까? 니콜라이 파르베노비치가 중얼거리던 말했다. 같은 날 5시 경에는 당신 자신의 진술에 의하면 빌어먹을 같은 날 5시니 내 진술이니 하는 말은 꺼내지도 마십시오. 그런 건 지금 이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 자신의 돈이었단 말입니다. 아니 내가 훔친 돈입니다. 내 돈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내 돈이 아니라 내가 훔친 돈이었단 말입니다. 1500루블이었습니다. 난 그걸 늘 몸에 지니고 있었지요. 언제나 말입니다. 그럼 당신은 그 돈을 어디서 훔쳤습니까? 내 목에서요. 여러분 바로 이 목에서 벗겼습니다. 그 돈은 여기에, 그 돈은 이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난 한 달 전부터 그걸 목에 걸고 다녔었지요. 수치와 굴욕을 참아가며 그걸 목에 걸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의 돈을 착복했지요? 당신은 누구의 돈을 훔쳤느냐고 말하고 싶었겠지요. 좀 더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사실 그 돈은 훔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그쪽이 편리하다면 착복했다고 해둡시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훔쳤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그런데 나는 드디어 어제 저녁에 완전히 훔치고 말았습니다. 어제 저녁에요. 당신은 방금 그 돈을 손에 넣은 건 한 달 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버지에게서 훔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의 돈이 아닙니다. 염려 마십시오. 아버지에게서 훔친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것입니다. 제발 내 말을 막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정말이지 내겐 괴로운 일이니까요. 실은 한 달 전에 내 약혼자였던 까체리나 이바노브나가 나를 불렀습니다. 당신네들도 그 여자를 아시지요? 물론 알고 말고요. 알고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더없이 고결한 여자입니다. 고결한 여자 중에서도 가장 고결한 여자입니다만 벌써 오래 전부터 날 미워하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벌써 오래 전부터입니다. 하긴 나를 미워할 이유도 있었지요. 당연한 이유가 말입니다. 까치리나 이바노브나가요 하고 판사는 깜짝 놀라서 외쳤다. 검사도 역시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 그 여자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일에 그 여자의 이름을 끌어넣는 건 비열하기 이럴 데 없는 짓입니다. 그러나 난 그 여자가 날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벌써 오래 전부터, 처음부터 내 하숙에 처음으로 찾아왔을 때부터. 아니, 이런 얘긴 그만둡시다. 당신네들은 그런 것을 들을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니까요. 이런 건 전혀 알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다만 약 한 달 전에 그 여자가
나를 불러 3천 루블리를 내주며 그것을 모스크바에 있는 자기 언니와 또 한 사람의 친척에게 보내달라고 했다는 말만 하면 충분합니다. 마치 자기는 그걸 보낼 수가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바로 내 일생의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만 그때 나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여자가 바로 지금 아래층에 앉아있는 여자, 저 그루센카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루센카를 데리고 이 목그루에로 와서 이틀 동안에 그 저주받을 3천 루블리의 절반, 즉 1,500 루블리를 탕진했습니다만 그 나머지 절반만은 그대로 남겨두었지요. 나는 그 나머지 1,500 루블리를 항상 성상처럼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어제 드디어 그걸 끌려서 써버렸습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 지금 당신 손에 있는 그 800 루블리는 1,500 루블리의 나머지 돈입니다. 실례지만 당신이 그때 한 달 전에 여기서 쓴 돈은 3,000 루블리지 1,500 루블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걸 안단 말입니까? 누가 그걸 계산해 봤습니까? 그래 내가 누구한테 계산시켜 보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아니 그때 꼭 3,000 루블리를 썼다고 말한 건 당신 자신이 아니었습니까? 사실입니다. 내가 그랬지요. 온 읍내를 돌아다니며 그렇게 짓거렸습니다. 그러므로 읍내의 모든 사람도 그렇게 말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그루에서도 모두들 3,000 루블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제로 쓴 돈은 3,000 루블리가 아니라 1,500 루블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0 루블리는 헝겊에 싸서 꿰매 두었었지요. 이상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내가 쓴 돈의 출처를 아셨겠지요. 이건 거의 기적과도 같은 얘기로군 하고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하고 마침내 검사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전에 이 사실을 즉 1,500 루블리가 남아있다는 말을 그때 한 달 전에 누구에겐가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군요. 그래 정말로 아무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지요.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무엇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었나요? 무슨 이유로 그런 일을 그렇게까지 비밀에 붙여두었습니까? 좀 더 정확히 설명한다면 당신은 결국 우리에게 당신의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습니까? 그 비밀은 당신의 표현에 의하면 몹시 치욕적인 것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물론 상대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행위는 즉 남의 돈을 3,000 루블리 착복했다. 그것도 단지 일시적으로 착복했다는 행위는 나의 견해로 보면 최소한 단지 지각 없는 행위에 불과한 것일 뿐 당신의 성격을 염두에 둘 때 그것은 결코 그렇게까지 수치스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비난받을 행위라는 데는 나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비난받을 행위랄 뿐이지 그렇게 수치스러운 행위는 아닙니다. 요컨대 내 말은 당신이 써버린 그 3,000 루블리라는 돈이 까체리나 양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이미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던 일이었으니만큼 당신이 실토하기 전에 나도 이미 그 얘기를 듣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미하일 마카르이치도 역시 이미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온 읍내에 그런 소문이 쫙 퍼지고 말았었지요.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나의 착오가 아니라면 이 사실을 그 돈이 까체리나 양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 말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 만치 당신이 지금까지 즉 이 순간까지 따로 남겨두었었다는 그 1500루블리를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되는 듯이 말씀하실 뿐더러 그 비밀의 일종의 공포심까지 결부시킨다는 것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비밀의 고백이 당신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것이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군요. 당신은 방금 그것을 고백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시베리아로 가는 편이 낫다고 그렇게 외쳤었지요. 검사는 거기서 말을 멈추었다. 그는 몹시 흥분하고 있었다. 그는 거의 증오에 가까운 자기의 분노를 숨기려고도 않고 말을 꾸미려는 생각도 없이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아무렇게나 죄다 토해버렸다. 치욕은 그 1500루블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500루블리를 따로 떼어 두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고 미자는 확고한 의조로 말했다. 어째서지요? 검사는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이미 당신이 비난받을 만한 방법으로 그러나 당신이 원한다면 수치스런 방법이라고 해둡시다. 수치스런 방법으로 착복한 3000루블리에서 당신 자신이 절반을 따로 떼어둔 게 어째서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신이 3000루블리를 착복한 데 있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당신은 왜 그런 식으로 돈을 처분했습니까? 왜 그 절반을 따로 떼어 놓았느냐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그랬는지 그걸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아, 여러분, 그 목적 속에 모든 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고 미자는 외쳤다. 난 비열한 동기에서 그 돈을 따로 떼어 두었습니다. 즉 나 자신의 타산 때문이었지요. 이런 경우 타산이란 즉 비열을 뜻하는 것이니까요. 더욱이 이 비열한 행동은 한 달 동안이나 계속되었지요. 알 수 없는 얘기군요. 참 기가 막혀서. 그러나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지요. 혹시 정말로 이해가 안 되었는지도 모르니까요. 자, 잘 들어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